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정말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참사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보면 알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어떤 틀이 있어야죠. 분석하는 틀. 그것이 이제 단어 경영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경영으로 본 윤석열 정부, 그 참상의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개요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개요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 경영의 틀에서 본 윤석열 정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잠깐만요.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평가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를 이제 기업에서 쓰는, 조직을 평가할 때 쓰는 건데, 그걸 국가 차원으로 확장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실 기업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조직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경영으로 본 윤석열 정부를 평가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것을 오늘 소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시리즈로 계속 그 개념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지 그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그 개요를 하기 전에 처음 출발하면서 윤석열이 왜 저렇게 5만 군데 돌아가면서 그 저지뢰를 하고 있나. 저지뢰를 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막 저지뢰를 하잖아요. 한 3살, 4살 그냥 뛰어다니면서 다 들이받고 다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당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이 윤석열과 그 김건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왜 저지뢰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것은 그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취주의 모형의 전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책에, 어, 이 책, 이 책, 이 책이 요새 오늘 출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 별로 내키질 않는데,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요새 좀 잘 나가냐? 그랬더니, 그냥 슬로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좀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돼 있어요. 이 책에 52쪽, 57쪽에 이 아이스버그라고 그러죠. 그 빙산 모형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 얘기의,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문제입니다. 성취주의 모형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행동이 있죠. 인간의 행동과 마음의 양태는 빙산과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행동은 보이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해수면 아래를 안 보이는데 거기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하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주 얄팍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가 딱딱한가요? 아니면 푹신한가요?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인가요? 그 사이에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다 조사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딱딱합니까? 푹신합니까? 아니면 그 중간 정도입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 의자가 어느 정도 푹신한지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무의식에 있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자
여러분의 의식이 웅둥이로 내려가서 의자가 푹신한지 딱딱한지 중간 정도인지를 봤다고. 재봤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얄팍한 민홍지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 의식을 놓습니다.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해도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여기 올라오는데 이 강의실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계단을 몇 개 밟고 올라왔느냐 아는 사람 손 들어보면 못 들어요. 왜냐? 쉰 적이 없죠. 그걸 해면서 세면서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오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 무의식 속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은 아주 그러다가도 이게 의식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쭉 가다가 그냥 저녁 때가 되면 졸려와서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행동을 보려면 그 수면 아래 무의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확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하거든. 제가 여기서 그 여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이런 스킬을 익혔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기계 다루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아직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런 지식과 경험과 이런 노하우와 이런 스킬은 뭘 통해서 그런 능력을 당신은 갖췄느냐 물어보면 저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우리 사회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젊은 시절부터.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결제 단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검토해가지고 내가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걸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럼 그 결제 받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 윗사람한테 결제 받고, 또 그 윗사람한테 결제 받아야 돼. 이게 이 결제 단계가 8단계 정도 있었거든. 그러게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러면 그 윗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검토하든지, 내가 다 검토해서 결론낸 거를 왜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지가 나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윗사람한테 결제 받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결제를 하려면 그 사람이 검토를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치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게 다 가치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구 70억 인구가 다 다르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것은 그 신념이 결정해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사업을 안 하고 돈을 버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신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부동산 뭘 하고 주식을 사고 다 골치 아프다. 돈을 버는 건 말이야.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운때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원랜드로 가죠. 아니면 경마장으로 가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거기서 특수부의 검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어주고 그러면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뭐
한 8번 떨어졌는데,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9번에 막 40 붙어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벌고, 뭐, 권력도 차행치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근데 그런 가치를 추구해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죠. 그럼 그런 가치와 신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와. 정체성이 뭐냐? identity라고 영어를 우리말로는 정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동일성이라고도 번역하는데 ID 있잖아요. ID. identify 한단 말이죠. identify 하는 게 뭐예요? 제 이름이 최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 최동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identify 된다고. 그러나 인터넷 들어가서 최동석을 쓰면 수없는 최동석이 있다고. 거기 가서는 identify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른 아이디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나는 경영학자다. 또는 나는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책을 썼다. 이런 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셀프사인, 나는 어떤 역량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이 뭐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또는 회사에 가서 부장으로서, 또는 학생들을 잘 돌보는 유치원 이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그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죠. 알사인, 젤프사인과 알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러한 자기 정체성, 그러한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옵니까? 영성에서 온다는 거죠. 맨 밑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딥 스트럭처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게 있어요. 이 영성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의 행동, 김건희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저런 생각을 하는가. 지금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deep structure에, 시면에 저런 영성이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시면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미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순수이성, 칸트가 얘기했죠. 후설이 얘기한 순수의식, 헤겔이 얘기한 자기의식, 그 다음에 양심, 실존,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시면에 있는 코어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이 종교화되어서 이제 종교를 형성하는 거죠. 무슨 기독교도 되고 또 이 불교도 되고 유교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무속, 샤머니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시면에는 원래부터 샤머니즘적이었어요. 샤머니즘이 뿌리 깊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샤머니즘을 걷어내지 못한 거죠. 근데 원시인들이 대부분 샤머니즘적이었어요. 그 샤머니즘은 기륭화복을 샤만에게 의지해요. 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당 이런 사람이 샤만. 그 샤만이 꼭 무당이에요. 그 샤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만들의 행동을 잘 보면 역사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철저한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요. 공동체의 도덕 감정이라든지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익적인 행동이나 공익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는 샤머니즘에 없어요.
개인의 기륭화복을 샤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애시당초부터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